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을 거의 안 드셨는데 아침에 혈당을 재보니 더 높게 나온 적, 또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공복 혈당이 늘 비슷하게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상황.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직도 덜 줄여야 하나? 약을 더 먹어야 하나?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아침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가 저녁이 아니라 아침 시작 방식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단지 아침에 보내는 짧은 시간만 바꿔도 혈당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혈당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 특히 밤사이 저혈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침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지. 두 번째, 왜 나이가 들수록 당뇨 관리는 낮추는 것보다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천천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연세는 76. 이분은 당뇨를 오래 앓고 계셨고 약도 빠짐없이 챙기셨고 저녁 식사도 꾸준히 줄이셨습니다. 술도 끊으셨고 간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혈당을 재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수치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려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더 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닙니다.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꾼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아침에 보내는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새벽에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이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새벽이 가까워지면 몸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간은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내보냅니다.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경우에는 이때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혈당이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복부 지방이 늘어나거나 수면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전날 저녁을 적게 먹었어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떨어질까? 이 질문의 답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야 하는데 그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입니다. 열쇠는 있는데 문이 뻑뻑한 겁니다. 그래서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복 혈당이 계속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새벽에 여러 번 화장실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단순한 시작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혈당 흐름을 결정하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점심과 저녁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아침 루틴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빛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몸의 리듬을 흐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몸은 낮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정확히 인식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밤의 잠도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잠이 깊어지면 다음 날 혈당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밝은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빛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이미 올라가 있는 각성 반응이 더 자극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당이 더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음료는 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빠르게 탄수화물로 때우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밥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달걀, 콩류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빠르게 드시면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움직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으로 당이 들어옵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그 당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가장 큰 저장소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을 조금 오르내리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루틴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시니어 당뇨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문제로 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당은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이 말이 항상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낮아지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식은땀이 나서 깼던 적,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진 느낌, 머리가 맑지 않고 약간 멍한 상태. 이걸 단순히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넘기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저혈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떨어지면 몸이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허기가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몸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잠든 상태에서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 악몽, 이유 없는 피로로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균형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니어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골절로 이어지고 그게 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니어 당뇨는
저혈당에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기능이 조금씩 변합니다. 혈당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리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은 약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같은 약도 몸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괜찮았던 용량이 지금은 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육 감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 속당이 근육으로 이동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고 반대로 약이 강하게 작용하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혈당의 변동 폭이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입맛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을 거르고 어떤 날은 조금만 드시고 끝냅니다. 그런데 약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마치 저울 한쪽만 가벼워진 상황과 같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예상보다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질환과 약의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심장약, 수면 관련 약 등을 함께 드십니다. 이 약들이 식욕, 수면, 수분 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바꾸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과의 연결입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거나 식사를 건너뛰는 일이 생기면 다시 혈당이 흔들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안전한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낮추려고 하면 오히려 저혈당 위험이 커집니다. 자동차를 급하게 멈추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하루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활동량이 흔들리면 혈당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니어 당뇨에서는 리듬이 치료의 일부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사의 방향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밥만 줄이기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재료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 이런 것들을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유지하는 움직임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집 안에서 걷기, 벽을 짚고 종아리 들기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부족한데 본인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혈당 측정도 더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은 더 흔들립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 조용한 휴식, 가벼운 대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지러웠던 시간, 식사 시간, 혈당 수치 이 세 가지만 적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이 내 몸을 이해하는 지도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저녁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사이 몸의 반응, 수면 상태, 아침 시작 방식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당뇨는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창문부터 여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천천히, 식사 후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오늘 어땠는지 한 줄만 기록해 보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혈당도 컨디션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다면 이제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그게 시니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